네, 이 금융회사마다 디폴트 옵션에 대비한 서비스 개편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정작 디폴트 옵션이 시행이 되더라도 미국이나 호주같이 연금 부자가 나오려면 상당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 잘 안착시키기 위한 조건들 살펴보겠습니다. 증권부 김종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디폴트 옵션 다음 주죠? 벌써 곧 도입이 되는데 정작 가입은 10월이 돼서야 좀 가능할 전망이라고요? 퇴직연금 가입자가 투자 상품을 조금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디폴트 옵션 제도가 도입은 되지만 실제 가입을 할 수 있는 시점을 따져보면 한 10월 정도로 조금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이 디폴트 옵션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자산운용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상품들, 가령 타겟 데이트 펀드나 밸런스 펀드, SOC 펀드 이런 상품들에서 미리 선별하는 과정이 진행이 돼야 합니다. 이후에 이걸 다시 사업자, 즉 기업체에 제안해서 받아들여진 판매사들에 대해서 또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후에 또 절차가 남아 있어서 대표자, 이 노사 간의 대표자 간 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직장인 가입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일러야 10월쯤부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실적 배당형 가입자와 또 IRP 가입자라 하더라도 문자나 전자메일 등으로 또 기본 상품에 대해서 또 지정할 수 있도록 안내를 또 여러 차례 받기 때문에 실제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자금을 이동하게 되는 그런 시점은 연말이 지나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보니 연말까지는 좀 넉넉하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제도가 잘 안착이 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만족할 만한 좀 성과가 나오냐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시장 상황을 보면 사실 녹록지가 않아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입자들이 체감할 만큼의 변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당장은 이런 시장 환경 때문에 여러 변수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퇴직연금은 노후 자금을 풍족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을 했지만 국내 정서상 여전히 원금을 지켜야 할 퇴직금의 성격이 상당히 강해서 원리금 보장 상품에 많은 금액들이 묶여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은 이로 인해서 수익률이 낮아지고 실제 직장인들이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줄어드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적 배당형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투자할 상품의 선택지를 조금 더 줄여주고 보다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보시면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여야 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굉장히 간단한데 가령 20년 동안 20만 원씩 이제 퇴직연금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 1% 정도의 투자 수익률이 정말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느냐 보면은 연 4%로 투자를 했을 때는 7,400만 원 정도 나중에 이제 20년 후에 받게 되는데 1%만 높여도 8,300만 원, 그러니까 수령하는 금액이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런 굉장한 차이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수익률을 높여야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상황이 최근에 많이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는 자금들이 또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감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많이 줄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투자자들이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다라는 게 지금 한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충격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디폴트 옵션이 만약에 도입이 되면 상품을 서비스할 업계 내에서도 대다수 직장인들이 자금이 투자 리스크가 있는 큰 펀드나 ETF로 옮겨가기는 어렵겠다 이런 시각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게 또 사실이고요. 실제로 이미 올해 1분기까지 공시된 퇴직연금의 수익률 데이터만 살펴봐도 원리금 보장 상품을 포함해도 1%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년보다 악화됐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좀 아쉽지만 이렇게만 보자면 당장은 사실 원리금 보장이 되는 상품을 찾는 분들이 아직까진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디폴트 옵션 처음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결국은 좀 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앞서서 보니까 자칫하다가는 일본 사례처럼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일본이 어땠길래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이 문제를 상당히 지적을 했었고 조금 더 개선이 되길 바랬지만 어쨌거나 원리금 보장 상품이 저희도 포함이 됐습니다. 우리보다 이 디폴트 옵션을 먼저 도입한 일본 사례를 좀 보자면 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포함해서 이 투자 상품을 선택하도록 했는데 제도 도입 이후에는 결국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됐습니다. 오히려 도입 초기보다 원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비중이 더 높아졌고 금리 인하를 지속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수익률까지 떨어지는 이중고를 겪게 된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디폴트 옵션 역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통용하고 있는 용어, 이 디폴트 옵션이라는 말을 차용하기는 했지만 쓰임새가 전혀 다르다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인이 사실 회사 업무를 보면서 본인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매년 임금 인상률보다 높게 유지한다라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가 탄생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401k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서 기업이 복지 혜택의 하나로 디폴트 옵션을 넣어서 근로자에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은퇴자금의 수익률을 높여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근로자 퇴직연금 이 보장법에 따라서 사정 지정 제도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직장인 가입자가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고 손실을 보든 매번 선택하도록 하는 한계를 안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고르고 또 손실을 보면 책임을 지는 구조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스크를 지고 투자하려는 부담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설명을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퇴직연금이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어떤 약간 비용 개념의 제도인데 비해서 미국의 기업연금은 기업이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사내 복지수단 같은 거였죠. 기업이 기본적으로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법으로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상품으로 디폴트 옵션을 운용하면 손실이 나더라도 기업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연금법의 요지죠. 그렇게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 이제 부담 없이 편하게 디폴트 옵션을 도입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디폴트 옵션이 확 폭증을 하고. 일단 퇴직연금에 대한 두 나라 간에 어떻게 보면 개념적인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회사나 금융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근로자들 인식 개선도 시켜야겠고 금융사에게는 수익이 좀 더 날 수 있는 상품을 더 많이 만들어라 이렇게 압박도 해야 되고 역할이 좀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당장 수익률이 좋아진다라기보다는 기업체와 사용자가 퇴직연금의 어떤 수익률 부분 또 관리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환기하게 됐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제도의 성패 부분도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건데요. 우선 디폴트 옵션과 함께 퇴직연금 운용 절차가 먼저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지난 4월에 바뀐 이 법에 따라서 회사에서 이제 실무자가 홀로 모든 책임을 지고 퇴직연금을 운용하던 것에서 이 300인 이상 기업이라면 이 적립금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설치를 해서 이 IPS라고 하는 운용 계획서를 만들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립금 운용위원회에서 이 확정급여형인 DB형 가입자에게는 임금 인상률 이상만큼 이제 적립금을 쌓아두는 것을 당연히 하게 되고요. 또 디폴트 옵션을 적용하는 DC형 상품에 대해서도 보다 조금 더 논의를 거쳐서 상품을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또 자산운용사들이 설계하는 수백 종류의 펀드 가운데 이 생애 주기에 맞춰서 근로자들에게 맞는 타겟 데이트 펀드나 또 보수적인 운용을 할 수 있는 펀드들로 상품군을 조금 더 좁힐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런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편의성이 높아지는 것은 상당히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디폴트 옵션의 태동 자체가 그런 교육이나 홍보가 생각보다 효과가 없더라, 잘 안 되더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사실 디폴트 옵션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금융기관, 퇴직연금 사업자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질 텐데 조금은 그 인식의 전환이 뭐 필요할 것 같아요. 퇴직연금 상품에 비해서 조금은 더 그 신뢰가 있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조금 적극적으로 그 선택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동안에는 이제 복잡한 관리 방법에다가 세금 문제 때문에 퇴직연금에 대해서 근로자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게 현실이긴 합니다. 이번 디폴트 옵션 시행으로 인해서 이를 어떻게 적용을 할지 또 어떤 상품을 선택을 할지 보다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절차가 보강이 되면서 이러한 그동안의 퇴직연금에 대한 여러 관행들이 개선될 수 있을지 업계와 정부가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김종학 기자였습니다.